네, 지난 16일 열린 일본과 미국 간의 첫 협상 테이블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등장했습니다. 자, 이번 미국과 일본의 협상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일종의 테스트베드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것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최근 이 대미 협상의 또 하나의 트렌드, 우리가 주의할 점으로 떠오른 이 비관세 장벽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혁중 경제평론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미국과 일본 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를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오늘의 주제를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일본, 미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일본에게는 패키지 딜, 또 우리는 뭐 원스톱 쇼핑. 한 방에 좀 끝내겠다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정리를 하지 않고요. 본협상은 아닌데요. 일본과의 사전협상, 뭐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됐습니까? 사실 이 이슈가 크게 좀 보도가 되고 깜짝 놀랐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협상장에 깜짝 등장해서 사실상 이게 좀 크게 또 언론에 보도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급이 안 맞죠? 예, 그렇죠. 나올 자리가 아닌데. 강요 협상이었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근데 갑자기 정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당황했다. 그래서 이시바 총리는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다 보니 물론 강요 협상 전에 사실상 백악관에 초대를 해서 1시간 정도 면담을 나눈 거였습니다. 근데 적지 않게 좀 당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이제는 협상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큰 진전을 이뤄낼 거다 이런 얘기하면서 사실상 그 다음에 있을 이 협상에 대해서 압박을 줬다는 사실. 그래서 일본 언론은 야 초반부터 지금 우리가 기세가 눌렸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일본의 전략이 이제 수정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일본의 전략은 일단 미국이 어떤 얘기를 하나 확인하러 간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굉장히 이제 세게 발언이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 이제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패키지 딜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이 관세와 묶어서 뭐 안보도 마찬가지겠고요. 방위비 부담도 마찬가지겠고 이걸 묶어서 가겠다라는 거죠. 사실 이번에 강요 회의 때 이 면담 때 안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위비에 대해서는 아젠다가 아니었는데 이게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또 하나의 아젠다로도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본이 적지 않게 이제 당황을 했었고 결국에는 일본은요 상호 관세와 자동차 그다음에 뭐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는 재검토를 요구를 했고요. 뭐 깎아달라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90일 이내에 관세 협상을 이제 마무리 지어하는 이제 일본 측의 의견을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시바 총리가 적절한 시기에 이제 미국으로 가서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1차 협상을 통해서 얻어낸 일본 측의 목소리이고 정리된 내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허준영 교수님 이번 일정을 보면 일본과는 이달 중에 아마 본협상까지 해서 끝낸다 이렇게 뭐 생각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우리나라죠. 다음 주에 우리도 이제 사전 협상이 시작이 되는데. 거의 앞에 일본을 보고 뒤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저희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잖아요. 근데 시험 보면 시험을 푸는 스타일이 두 방식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부터 푸는 사람이 있고 쉬운 문제부터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방식은 뭐냐면 쉬운 문제부터 푸는 겁니다. EU처럼 덩치가 커서 상대하기 조금 버거운 상대. 그리고 일기 때 일기 때 그 관세 전쟁을 해본 나라가 EU고요. 중국은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아예 안 나오죠. 그리고 덩치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방위비나 여러 가지로 우방이라는 이름으로 엮여 있는 나라 중에 최근에 대미 무역 흑자가 큰 나라들 이 중에 상대적으로 미국과 협상이 좀 쉬운 나라들 거기가 먼저 타겟이 된 게 제가 보기에는 일본 같고요. 그 다음이 아마 한국일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협상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미국이 우리나라 상대로 굉장히 무역 적자를 많이 보고 있고 일본도 그렇고요. 한편으로는 방위비 문제도 엮여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두 나라를 통해서 두 가지 사인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트럼프가 나타나서 아까 이제 평론가님께서 얘기했잖아요. 트럼프가 나타나서 내가 나타나서 협상하니까 이렇게 쟤네들이 항복하지라는 걸 보여주는 게 첫 번째. 또 빨리 끝나지. 끝나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순순히 협상을 접고 들어오는 게 너희들한테도 좋을 거야. 이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내줄 것을 함께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지는 저희가 조금 있다가 한번 또 세부적인 이야기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권혁중 평론가님, 이 이슈도 한번 정리는 해보죠. 지금 품목별 관세는
부과되고 있습니다. 네. 철강 25%, 알루미늄 25%, 자동차도 25%는 시작이 된 건데요. 네.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일단 또 관세가 면세가 됩니까? 완성차가 아니라 부품은 이제 네. 그 어디에도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5월 3일부터는 사실상 관세 책정이 되도록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유예라는 이제 하겠다라는 어떤 시사한 면제죠, 바가 있다 보니까, 면제. 네, 그래서 면제라는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또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연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런 이유를 꼽는다 그러면 역시나 자국 기업에 대한 사실상 이제는 혜택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뭐 GM, 포드, 스텔란티스, 멕시코, 캐나다에서 사실상 완성차라든지 또한 부품을 갖고 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가만히 놔두면 자국 3사가 좀 피해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 고려한 거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거와 같이 그러니까 시간을 좀 벌어주기 위한 거다. 그래서 준비할 시간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요 디트로이트에 있는 이 주요 3사들이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거를 자국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겠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이렇게 이제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면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사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결국에는 뭐 시장에 뭐 말들은 많지만은 결국에는 사실상 원만하게 합의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유연성을 좀 시장에 던졌다라는 측면에서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면 그런 점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GM이나 포드나 이 미국 브랜드들이 거의 뭐 엔진 같은 것들을 다 해외에서 수입을 하니까 그거를 안 풀어주면은 뭐 자국 미국인들이 맞습니다. 미국 브랜드도 몇 %씩 비싸게 이제 차를 사야 되니까 이 엔진 같은 부품은 싹 다 풀어줬는데, 허준영 교수님, 문제가 당초에 이제 자동차 품목관세 25% 나올 때 실은 GM을 우리나라에서도 꽤 만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GM이 아예 떠나서 미국으로 돌아간다. 이런 철수설이 좀 있었거든요. 요거 좀 업데이트 좀 해주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어쨌든 GM 얘기는 철수설은 낭설이다. 낭설이다. 그리고 네. 오히려 한국 안에서의 투자 같은 것들을 좀 늘리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미국의 자동차 3사, 제조 3사인 포드, 스텔란티스, 그 GM 중에 네. GM이 가장 미국 밖에서 생산을 많이 해서 미국에다 내다 팔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중에 아주 많은 포션이 한국에서 지금 그쵸. 생산해서 네. 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가 늘 얘기하는 게 자동차 미국 내에서 팔고 싶으면 미국 내에서 생산해라는 건데, 이 3사 중에 가장 요거 정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GM이 또 요러면 GM이 좀 할 말이 있습니다. 글로벌 판매량이 많고 미국 판매량이 적은 기업이면 미국에서 좀 장사 덜하고 글로벌 팔면 되지. 근데 네. 반대입니다. GM은 좀 미국 판매 비중이 높은 회사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안 사죠? 예,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네. 미국 밖에서 생산은 많이 하는데 정작 영업은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같은 데 주는 메시지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네. 현대자동차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파는 비중,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해다가 파는 비중이 굉장히 큰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비교 대상은 일본 자동차 회사라던가 아니면 복스바겐 같은 독일 회사에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통 크게 미국에 공장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공장을 짓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동차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철강이 필요하잖아요. 네. 원래는 철강이 질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철강을 사다가 썼거든요. 우리 기업들이. 근데 이거를 루이지애나주에다 철강 재련소까지 만들겠다라는 패키지. 이런 것들도 그런 흐름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허준영 교수님, 부품도 풀어줬는데 완성차는 지금 언급이 없거든요. 현대차 이야기를 해주셔서. 아니, 31조를 투자하겠다라는 현대차에도 페이버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안면 몰수예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떤 식으로 좀 혜택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의 해석은 예. 관세라는 거는 나라 대 나라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트럼프라는 사람이 현대자동차가 투자를 했으니까 요거는 한국이 투자한 거야 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반대일 것 같은데요. 예. 왜 삼성은 안 해? 왜 SK는 안 하지?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통 큰 패키지를 나라 입장에서 들고 와라고 하는 게 미국의 전략이지, 절대 현대가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현대만 유예를 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움직임을 안 된다. 보일 가능성이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좀 가지면 안 됩니까? 예, 그럼 없다. 애플 풀어주듯이 뭐 이런 식으로 그 현대차에 애플은 대해서 자국 기업이잖아요. 자국 기업이다. 예.
권평론가께서 웃고 계시는데 현대차는 안 됩니까? 그냥 투자만 하고 그냥 뒤통수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네.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예. 계속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관세라는 거는 나라 대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사실 누가 올 거냐 이거거든요. 네. 지금 우리 산업부 장관 가고요. 물론 갔다 오셨고 또 한 번 이제 가고 그다음에 이제는 뭐 지금의 이제는 권한 대행이 네. 간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조금 이따 다룰 겁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서 저는 풀릴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는 보진 않아요. 네. 분명히 나라 대 나라 정상 면담을 통해서 아마 이 부분이 자동차에 대한 이슈가 풀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수출, 대미 수출 1위는 자동차다 보니까 이 자동차에 대해서 먼저 물꼬가 튼다 그러면 반도체라든지 다른 산업에도 물꼬가 터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한 뉴스를 좀 더 보고 비관세 장벽과 지금 다음에 진행될 한국과 미국의 이 상호관세 협상 내용을 정리해 드릴 텐데요. 칩, 이 트럼프 행정부가 저가 사양 AI 칩입니다. H20마저도 중국에 못 들어가게 네. 완전히 이제 차단했습니다. 면허를 허가를 득해라라는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주가도 폭락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자, 이 재료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예 이제 중국과의 전면전입니까? 아니면 이걸 빌미로 좀 협상의 물꼬를 트려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엔비디아의 수출 제한. 네. 저는 뭐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정부,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이제 강력한 드라이브다라고. 일부러 더 세게 공격을 네, 그렇죠. 했다. 이제 왜냐하면 H20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사실 이제는 중국의 이제 미국의 규제를 벗어나서 예. 중국 쪽으로 수출할 수 있는 사실상 칩이었거든요. 그나마 허용된 거죠. 네, 이거를 이제 아예 막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에 있는 뭐 IT 기업이라든지 특히 딥시크 같은 제2의 딥시크가 나오기가 좀 힘들어진 부분이 있다라는 예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엔비디아에 대한 사실상 뭐 주가라든지 업황의 흐름이 안 좋을 것을 보고 있는데 전 세계 HBM의 60%를 엔비디아가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중국 쪽으로 흐르는 사실상 이제 H20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납품하고 있는 게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사양이다 보니까 HBM3거든요. 2는 아니고요. 3는 아니고 3인데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는 또 출구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또 매출에 이제 크나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중국 시장이 막힌다 그러면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중국에 진출해 있고요. 또 미국에 진출해 있지만 특히 낸드 쪽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안 공장에서 낸드의 40%를 만들어내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렌에서 이제는 낸드 한 29% 정도가 거기서 나오고 있는데 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중국에 대한 규제와 나온다 그러면 이거 물량 어디 갈까요? 사실 그래서 수출에 대한 출구 전략이 뾰족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에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이제는 악화하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워서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 겨울론이 다시 또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듯한 이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볼 필요가 있겠고 시설 현황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뭐 시안, 수저우, 뭐 우시, 다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국 공장 물론 좀 줄이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줄이고는 있어도 아직까지도 비중 자체가 높다 보니까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액면으로 보면 상당히 비극적이죠. H20에는 우리 삼성전자의 HBM3가 또 들어가고요. H22에는 또 하이닉스가 들어갈 예정인데 이거 다 차단한다. 그리고 아예 나가서 중국에서 만드는 반도체도 또 제한한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공장 보듯이 또 타격이 큰데, 자, 허준영 교수님, 그런데 이거 이제 반면에 생각하는 또 하나의 측면이 이걸 가지고 왜냐하면 좀 중국이 아예 협상 테이블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를 공격을 하면서 어느 하나의 좀 테이블로 만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좀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젠슨왕 CEO가 그렇게 압박을 하는데 또 어제 중국에 가서 뭐 우리는 중국에 최선을 다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해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엔비디아의 압박을 빌미로 한번 테이블에 앉는다. 너무나 좀 희망인가요, 우리의? 원래 지금 정상회담에 대한 물꼬가 양쪽에서 트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5월이나 6월쯤, 6월 초가 지금 가장 유력한데 그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국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때려도 최근 들어서 나오는 대부분의 기사들이나 심층 분석 같은 걸 제가 좀 보니까 중국이 조금 생각보다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을 걸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기 시작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네. 그러면 트럼프에 대한 여론 같은 것들도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중국은 어쨌든 간에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로 따져도 원샷으로 경제 정책을 가장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나라, 조화 빠르게가 할 수 있는 데가 어떻게 보면 중국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이 그렇게 쉽게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쉬운 싸움은 아닐 거기 때문에 결국은 테이블로 올라올 거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그렇게 또 급락하지는 않거든요. 한번 이번 주말 또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펼쳐질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